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정보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베스트정보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지적번호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하게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베스트정보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또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대구요. 대구요? 네, 네, 대구는 지금 뭐 꽃 소식이 좀 있습니까? 네, 벚꽃 많이 피고요. 괜찮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또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셔서 또 나들이도 가셔야죠. 가지고 네. 계신 종목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요, 대한항공하고요, 예. 서울반도체하고 LG전자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오늘 궁금한 건 대한항공 제가 5만 원에 20%, 비중 20%거든요. 그래서 좀 네. 한 2, 3개월 더 가지고 있어도 좀 괜찮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3개월 정도 더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시면서요? 네. 다른 종목에서 제가 너무 손실을 너무 많이 아, 봐가지고요. 그러셨어요. 요즘에 주가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손실 입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상승 중이고, 뭐 네. 매수가 근처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예. 단기적인 목표가 또 손절가 제시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 저기 시간 되시면 LG전자도 좀 받으시면 안 돼요? 네. LG전자는 얼마에 매수하셨고 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7,400원에요. 87,400원에 3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되면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네. 봐주세요. 네. 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대한항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좀 반등시 좀 매도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뭐 대한항공은 오늘장에서는 1.1%대의 상승 흐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 보였는데 WTI 기준으로 한 102달러 정도 선에서 오늘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과거 한 110달러 근처보다는 그래도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이 오히려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급등보다는 현재는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하락폭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의 어느 정도 완만한 해결 기대감이 유가 하락을 이끄는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아직은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에는 조금은 좀 힘이 들지 않을까. 따라서 고유가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차트 흐름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상승 모멘텀이 현재는 없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는 것이 역시나 매도 거래량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형태 최근에 주가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3월 중순부터 양봉보다는 음봉의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에 대한 압박권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1% 상승을 조금은 기대하기는,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 뭐 여행객 수 증가했다는 기대감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항공주보다는 역시나 여행주가 차라리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만약에 좀 매도하신다라 그러면은 여행주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우선 반등시 매도 목표가 한 5만 500원 정도까지만 짧게 보신 다음에 올라왔을 때 그냥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셨던 거, LG전자 이제 매수가 87,400원 말씀하셨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한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달 전 LG전자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 역시 좀 하락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기간이 어떻게 되시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가 단기 투자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시점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쉽게 LG전자 쪽으로는 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좀 보수적인 입장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만약에 단기 투자라고 하신다면은 한 8만 원 선에서는 좀 자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전자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이시라면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한번 가져가 보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굳이 자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스마트폰 점유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맨 처음 2012년도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중저가 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높고, 또 역시나 가전제품에 있어서의 LG전자 상당히 좀 경쟁력 부분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기다리시는 전략은 갖고 가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우선은 목표가 설정을 좀 다르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항공주보다는 여행주가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주가 좋은 종목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좀 급락세 보였지만은 오늘장 하나투어가 3% 넘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다 더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하나투어를 비롯한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행객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윤달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인구 감소에 따른 뭐 신혼부부 여행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주 5일 수업에 따른 기대감으로 현재 시점은 여행주들 꾸준하게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도 이 비성수기와 성수기의 구분이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행에 대한 문화적인 그러한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역시나 기대감이 크고, 역시나 성수기 기대가 만약에 여름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보다도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실적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 도래 전에 한번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46,000원대에서 급락 흐름 보이면서 42,000원대까지 나왔는데, 반발 매수세 강도 만약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려감이 컸지만은 그래도 견조한 업황 흐름 보이고 있는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항공주보다는 여행주 쪽으로 차라리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랑 전화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이니까 또 선착순이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754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수산중공업, 매수가는 1,920원, 비중은 50% 갖고 계신데요. 현재는 수산중공업 오늘 3.18% 상승하면서 1,945원, 조금은 이익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규 팀장님? 근데 일단 그 수산중공업 이름이 수산이 들어가서 뭐 수산 관련주는 일단 아니고요. 일단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굴삭기 안에 들어가는 유압 브레이커를 생산하는 업체고, 국내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그 업황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기계 관련주들 최근에 뭐 중국 관련 모멘텀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그런 모멘텀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위쪽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을 빼놓고 보게 되면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긍정적인 점은 작년에 우리나라 그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원가 관리라든지 판관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일단은 수산중공업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EPS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현재 크게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영위하고 있는 것은 그 크레인 쪽도 운영하고 크레인 쪽에 그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FTA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했을 때 그런 물류에 대한 역시나 이동 자체도 많아져서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위쪽에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자체를 제외하고서 이쪽을 보게 되면 점진적인 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물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은 역시나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85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2,100원 선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일에서 하루에서 이제 열흘 정도 보유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뭐 낮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일주 정도 보유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LG 이노텍. 궁금하신 점은 매수해도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최근 LG 관련 그룹주들이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어떻게 보십니까?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LG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차트 흐름 보신다면 급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LG이노텍도 역시나 주가가 좀 10만 5천원대에서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1.5%대, 1.0% 현재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 실적 모멘텀이 그래도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루멘스, LED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LG 이노텍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 대로 간다면은 반발 매수 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관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비중적인 측면 그리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부각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 상황 불안에 따른 우려가 커진다고 한다면 LG 이노텍 역시나 하락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전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 15%대로만 포트 비중을 정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으로 지금쯤 천천히 사시는 전략으로서 목표가는 약 8만 9천 원대에 설정해 놓고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리스크 없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 동반한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저희 전문가 의견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6581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MPC, 매수가는 3,525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요. M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은 움직이진 않고 개인과 외국인 싸움 같아요. 또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그 기관 같은 경우는 MPC에 지금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시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진 못하고요. 그 MPC 같은 경우는 이제 CRM,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는 그런 어떤 기반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루션 업체, 솔루션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작년에 같은 경우나 재작년에 그 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KT와의 그 계약이 끊어지면서 그랬는데 사실상 우려도 굉장히 많았지만 MPC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능력으로 수주를 새로운 데서 계속해서 얻어내고 또 그만큼 매출을 확보해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MPC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를 한국에서 이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MPC가 바로 이제 수혜를 일종의 말하면 공급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면서 MPC가 점차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 나가고 MPC 자체가 영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한 30배 정도 PR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한 그런 어떤 수준에 대한 그런 어떤 실적 자체는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상승보다는 아래 하락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관리에 있어서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최근에 거래량 많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3,000원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000원, 목표 주가는 최근에 거래량 터진 부분이죠. 거래량 터진 부분에서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인데 목표 주가 3,500원 선만 지금 지키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기업 실적세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같이 한번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은 CT바이오고, CTC 바이오고 기업 소개랑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동물 약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동물 약품에 대해서 그런 부각이 아닌 인체, 즉 우리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의약품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상용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주가가 9,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급등 양상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역시나 바이오 관련주, 특히나 인체
그 인체와 관련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가 무조건 빨리 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어느 정도는 검증을 통해서야지만이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실적이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상당히 좀 동물 약품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듯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인체 의약품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실적이 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급등 가능성 분명히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안고 홀딩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현재 한 2.4%대 300원 하락을 하면서 현재 12,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매수가에서 딱 2% 하락하면서 손실 구간 올라오셨는데 지금 시점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매도하셔갖고 다른 테마라든가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신약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상용화 모멘텀 강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시간 지나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군들 가져가시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매도하신 다음에 현금화 하시고, 그리고 시장 좀 안정화되고 정확하게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지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코론 글로벌이고 매수가는 5,750원, 비중은 40%라고 하시면서 보유하신 지는 2달 되셨고 또 장기 보유 계획이 가능한지 여부 물어보셨는데,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제 6% 급락하긴 했지만 오늘 3% 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6,000원대에서 머물다가 5,000원대로 좀 내려앉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그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보게 되면 일단 자사주 그쪽에 21억 원 정도의 매각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전반적인 그 우리나라 이 회사가 그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견 건설사들 그렇게 그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금이 그만큼 회전이 안 되고 있고요. 건설 경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수주를 하는 편인데 최근에 들어서 그 베트남의 그 수처리 그런 부분을 또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재무 구조가 점차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고요. 어제 자사주를 처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보유할 만한 그런 상황적인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5,750원이면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물량을 일단 덜어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는 어디가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좋고 재무구조도 많은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처분하시되 손절가는 지금 5,600원 선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서 보게 되면 기관들이 워낙에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들이 팔 수 있는 힘도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여력은 일단 6,250원 선에서 제한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대 목표가는 6,250원 선 제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갖고 계신데요. 9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궁금한 점은 목표가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참 올랐다 내렸다 많이 큰 폭이 큽니다. 상한가 기록했다가 12%까지 급락하기도 했고 현재는 1.1% 상승하면서 93,800원 정도에서 매수가 근처에 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어제장 상당히 좀 급락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선구 관련주도 어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SNS 관련주를 비롯한 몇몇 종목군들도 좀 반등폭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구 관련주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총선 이후에는 다시 한번 대선 주자들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번 홀딩하시는 전략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시 한번 차트 흐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16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철수 원장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세 보이다가 역시나 3월 말경에 역시나 그 관련 이슈 어떠한 대학 강연에서 정치 행보에 대한 그런 그 이슈를 내비쳤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동반 급등 흐름 보였는데 다시 한번 그런 급등 양상 후 이후에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총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총선 이후에 뭐 어느 당이 더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뭐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분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인물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안철수 원장 관련주 정치 행보에 대한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급등 양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한 97,000원 선에서 그래도 자르고 나오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폭의 수익은 아니지만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해 주시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만 원대 이탈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철수 연구소 우선 단기적으로 조심스럽게 홀딩 관점 전략 말씀드린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 또 뉴스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꼼꼼하게 또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뉴스, 관련 뉴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892번님이 보내주셨고 쌍용 머티리얼스 3,980원에 비중 40% 갖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이성규 팀장님. 네, 쌍용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에서 그 히토류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히토류 관련주로 굉장히 떴는데요. 이 회사가 그 올해부터 양산하는 것이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해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확신은 없고요. 그리고 대체하더라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실적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 주가가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시 한번 히토류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강하게 상한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지만 너무 큰 어떤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1분기 실적은 뭐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차적인 저항대 한 3,000원 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대 저항대라고 한다면 지금 3,500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였었던 3,900원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지금 버거운 구간에 있다 해서 두 구간에서 일단은 올라갈 때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2,500원 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 시에는 손절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은 나이스 DMB고 매수가는 2,505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좀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신윤 대표님. 네, 우선은 뭐 비중은 절반 정도는 그냥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겠고 절반은 우선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반 같은 경우에는 왜 매도하냐면은 역시나 신규 상장입니다. 상장한 지 몇 달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 부담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우선은 30% 이러한 종목으로 포트 비중을 30% 갖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절반에 약 15%는 자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 이 종목 자체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정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정보 경쟁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위에 있다는 점 한 번쯤 홀딩 관점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 자르신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비중으로서 손실폭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50원 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더 길게 놓고 가본다고 한다면은 약 2,600원 이상의 한번 목표 주가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리스크 관리 해주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2,600원 목표가 설정 한번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오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서울 동작과 구로 마포, 노원, 경기 의정부와 구리, 수원, 화성 등을 돌며 막판 총력전을 펼칩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서울 강동과 송파, 강남 서초, 광진 중랑 동대문과 성동, 종로, 서대문, 영등포 등 양천, 마포, 종로 등 서울 시내 전역을 샅샅이 누빌 예정입니다. 이번 19대 총선은 사상 유례 없는 초박빈 접전으로 전개되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현재까지 좀처럼 승패를 점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총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통해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8개 자치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하루 67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소해, 건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양을 줄이는 감량기 설치 시범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한은과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개정 한은법의 당위성과 함께 통화정책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가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한국의 한은법 개정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금융안정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산가격, 신용총량 등 거시건전성 정책 대상 병수까지 통화정책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주장은 중앙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를 도발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도발이자 국제 의무 위반이라며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도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본 노무라 증권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면 과거 미사일 실험 발사 때보다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강도 높은 북한 도발 등이 잇따르면 시장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또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0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9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